안녕하세요. 운동학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라이오메트릭에 대해 3부로 나누어 만들어 봤습니다. 이 훈련법은 효율이 아주 좋기에 제 시스템에서도 GPP 블록을 제외한 모든 블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론에 대한 합의된 정의나 양질의 정보가 적고 훈련을 실시하는 모양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플라이오메트릭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다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부까지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시면 본인의 프로그램에 이 훈련법을 적용하시기 용이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1부는 플라이오메트릭의 정의와 기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요약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요 시간 대비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누락시킨 자료들도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이오메트릭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이란 스포츠 동작 중 극복 단계 혹은 단축성 수축이 일어날 때 가장 강한 파워를 낼 수 있도록 신장성 수축의 단계에서 사전 자극을 얻어 사용하는 동작들을 말한다. 하지만 요새 많은 선수와 코치들은 점프를 하는 행위가 포함된 훈련이 플라이오메트릭이라고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 운동의 정확한 적용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훈련법의 기원과 대중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대 당시 성공적인 육상 코치였던 유리 볼코샨스키는 일정 높이에서 수직 낙하 후 즉시 수직 점프를 실시하는 형태의 새로운 훈련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뎁스 점프라는 운동은 선수들의 기량을 놀라울 정도로 높여줬고 그 문화생들 중 12명이나 마스터 오브 스포츠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얻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보리스 주보프라는 그 제자가 유럽, 소련의 단거리 기록 보유자로 등극하면서 볼코샨스키는 소련 육상 국가대표 코칭진에 발탁됩니다. 하지만 이후 볼코샨스키는 코칭 커리어를 포기하고 스포츠 훈련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1968년도 수년간의 연구를 거쳐 이 훈련법 원리를 파악한 후 쇼크 메소드라고 명명하기에 이릅니다. 쇼크 훈련은 소련 선수들이 올림픽 종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러시아 연구들을 번역해오던 미국의 마이클 이시스 박사는 60년대 후반 쇼크 메소드에 대한 자료를 접한 후 소련에 가서 직접 유리 볼코샨스키 박사에게 이를 완전히 전수받아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 국제 정세를 생각하면 이시스 박사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잡히시죠? 그 후 이 방법을 접한 프레드 윌트라는 미국의 저명한 육상 코치가 그리스 어원을 가진 플리오와 메트릭이라는 두 개념을 합쳐 플라이오메트릭스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 플라이오메트릭에 대한 정의는 등척성 종류 근육 활동의 과부하로 근육의 신장 반사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윌트 코치는 이시스 박사와 협업하여 이 형태의 훈련을 대중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은 코치들과 선수들 사이에서 파워를 내기 위해 힘과 스피드를 연결시켜주는 훈련으로 널리 각광받기 시작했고 이후 도약과 역도 그리고 투척 등의 종목에서는 필수적 훈련이 됐습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에 들어서는 타 스포츠 종목에서도 이를 적용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배구, 미식 축구, 농구 등의 코치들이 훈련 프로그램에 플라이오메트릭을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플리오메트릭이라는 개념은 1938년도에 후바드와 스태슨이라는 두 근육 생리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근수축이 세 가지의 다른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개념 중 하나였습니다. 플리오메트릭은 근 길이가 늘어나며 일어나는 수축을 뜻하며 현재 이센트릭 컨트랙션으로 부르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플리오메트릭은 현재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단어로 퍼져 신장성 수축을 이용하여 단축성 수축의 강도를 최대로 높이는 동작들 혹은 그런 동작들을 통해 순발력 등의 요소를 발달시키는 훈련을 일컫는 데 역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소메트릭은 길이의 변화가 없이 수축하는 상태, 현재 스포츠계에서 그대로 사용 중이고요. 미오메트릭은 길이가 줄어들며 일어나는 수축, 현재 컨센트릭 컨트랙션으로 부르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플라이오메트릭의 원래 뜻은 신장성 수축이며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라이오메트릭을 이용 내지는 적용한다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학계에서는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플리오메트릭을 적용하는 것이며 혼동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플라이오메트릭보다는 플리오메트릭을 적용한 훈련법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개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플라이오메트릭의 원형 합성어인 플리오메트릭은 신장성 수축을 뜻하는 개념으로 플라이오메트릭의 등장보다 30년가량 앞서 사용되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둘째, 프레드 윌트 코치는 유리 볼코샨스키 박사의 쇼크 훈련을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하여 들여와 사용하였고, 그 동료였던 예시스 박사의 인터뷰를 보면 프레드 코치 본인도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개념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학계에서는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개념이 부적절한 명칭이며 신장성 수축을 뜻하는 플리오메트릭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결론을 내보자면 플리오, 이소, 미오메트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이센트릭, 아이소메트릭, 컨센트릭 수축이 사용되고 있어 혼동을 야기할 이유가 없고, 이미 대중에게 퍼져버린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개념을 정정하기보다는 이를 하나의 고유한 독립적 개념으로 인정하고 정확히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플라이오메트릭과 진정한 플라이오메트릭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 윌트 코치의 플라이오메트릭은 사실 쇼크 훈련법의 원리에 기반한 훈련입니다. 쇼크 훈련법의 원리는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강한 외부적 충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SSC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이라고 하면 여러 형태의 점프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SSC를 이용하는 동작이며 기능적 발달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크 훈련은 SSC를 단순히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최초 단계에 강한 충격을 추가하여 극복 단계의 결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 의미에서 플라이오메트릭의 초기 단계에 강한 외부적 충격을 더한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플라이오메트릭이란 뜻이죠. 이런 맥락에서 SSC를 이용하는 동작이 들어가면 플라이오메트릭이다 라는 일반적 관점에서 벗어나 쇼크 훈련의 원리에 기반한 더 강도 높고 효율 좋은 진짜 플라이오메트릭을 훈련에 도입하는 것이 수준 높은 선수들의 기량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보자면 일반적 의미에서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은 SSC를 이용한 점프 동작을 통해 순발력 등의 요소를 강화시키는 훈련을 뜻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은 SSC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센트릭 단계에서 신체에 강한 외부적 충격을 가하여 극복 단계의 힘 산출을 최대화시키는 훈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훈련의 창시자인 볼코샨스키 박사는 이 훈련은 완벽한 테크닉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완벽한 자세와 방법으로 실시된다면 폭발적 능력의 향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좋은 기술이 숙지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점프 운동이 가져오는 결과와 쇼크 훈련의 원리를 제대로 갖춘 형태의 상하체 운동이 가져오는 결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